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차별입니다. 어떤 차별이냐면 원피스 논란의 외신도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화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대 국회 최연소인 28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분홍 원피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복장 논란의 정의당 대변인은 지금은 2020년이다 이렇게 응수했죠.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게 제가 한 5번 정도는 입었을 때 들킨 거거든요. 들켰다라고 해야 하나? 사실 청바지를 누구나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흔한 복장이잖아요.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회사들도 있고 저는 이제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로 평가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행태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피스를 입은 게 문제시되는 작금의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지금은 2020년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키워드에서 짚어본 것처럼 이 류 의원의 복장은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 화면이 준비가 안 됐나요? 이제 외신을 보면 한국 의원이 복장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변호사님 이런 취지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여성들에게는 해당 원피스나 이런 복장이 그렇게 좀 불편한 복장은 사실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외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의원이 복장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의 이유가 바로 원피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CNN의 보도였고요. 또 영국 가디언은 최연소인 28세 류 의원이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불러왔다.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적 발언에 홍수를 촉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이 외신의 관심까지도 불러일으킬 것이 바로 저 류 의원의 붉은색 원피스였는데요.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류 의원이 아직 20대입니다. 20대 여성이 즐겨 입는 옷은 맞고요. 다만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것의 이유, 비판을 했던 측에서는 류 의원이 20대 여성이긴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저러한 옷이 과연 적합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도 넘은 비난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성 국회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또 여성에 대한 수치스러운 비난까지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곳은 직장이고 많은 여성 직장인들은 원피스를 출근룩으로 사랑하고 있다. 오늘은 원피스를 입고 싶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이 논란이 CNN, 가디언도 외신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 국회 복장 논란 나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바지라고 하죠. 흰 면바지를 입고 국회 출석해서 선선했던 유시민 전 의원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보라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근했던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있는데요. 국회라고 해서 특별히 정해진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건 아닐 텐데 이현중 의원님. 네. 저런 복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제 의회 전통이 아주 강한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 이제 국회 의장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 가발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도 이제 그 검은 옷을 입고 예전 귀족들이 입었던 예.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이 유지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이제 남자 의원들은 이제 수트와 넥타이를 메고 또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피스 같은 걸 정장 차림에 입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이었는데 이제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은 20대, 30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 의상 문제가 별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20대 의원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각 세대마다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본인들이 정장이라고 생각하는 옷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편하게 청바지 입기도 하고 그거 하는데 이제 예전에 2003년도에 그때 유시민 의원 노무현진의 이사장이 처음 국회 들어왔을 때 저도 그때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냥 흰색 바지에다가 자켓에다가 라운드 티를 입고 왔거든요. 근데 의원 선서하러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의원 선서를 하느냐. 지금 모습 보시기 알겠지만. 예. 저희 이제 의원을 되면 이제 그 보궐선거로 되면 들어와서 이제 선서를 하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의원들은 다 넥타이 메고 했는데 이제 저런 차림을 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다시 정장을 입고 와서 이제 한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사실 국회가 주로 30대, 40대 의원 되다가 이번에 유호정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으로 저렇게 이제 처음에 사실 이보다 더 문제는 그 전에 이 청바지 입고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의사당에. 그다음에 원피스 입고 온 거를 일부 친문 사이트와 이제 극우 사이트에서 이제 많은 비난하면서 이제 등장이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자기 세대에 어떤 맞는 옷은 충분히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이 체육복이라든지 어떤 의회의 어떤 이런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들이 20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회사 갈 때도 저런 옷도 입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의사당의 어떤 옷을 저렇게 입고 오는 거 저는 그거에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국회의 어떤 예의에 한참 어긋나는 어떤 복장이라든지 일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복이나 이런 거 입는 것 자체는 규제돼야 되겠지만 네. 그 정도의 옷을 우리가 어떤 비난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 격식만 갖추면 그렇습니다. 된다. 네. 예, 그런데 국회에서의 복장 논란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 의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건 프랑스 의회입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루핀 의원이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의 유니폼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게 2017년 12월인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프랑스 의회는 오히려 복장 규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차림은 안 된다. 뭐 재킷을 입고 있거나 넥타이를 꼭 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유니폼을 입거나 로고가 크게 들어간 티셔츠를 입거나 군복이나 제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문구가 쓰인 복장도 안 된다. 이렇게 복장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CBS 뉴스 여기자가 민소매 차림이라는 이유로 하원 의장실 로비 출입을 거부당한 일이 있자 네. 미국 여성 하원 의원들이 모두 민소매 옷을 입고 민소매 옷을 입지 못하는 드레스 코드에 맞서겠다면서 소매 없는 금요일 운동, 그래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민소매 옷을 입고 나름대로 이제 민소매 옷을 왜 못 입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건데, 최단미 변호사님, 사실 미국 의회에서도 민소매 옷을 못 입었었다. 저는 상당히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게 또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복장 규정이 남성과 여성이 다른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완화가 돼 있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넥타이를 반드시 매야 되고 재킷도 입어야 되지만 여성은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민소매 옷은 입을 수 없었던 거죠. 2017년도까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 없는 금요일 운동으로 여성도 팔뚝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런 사진을 찍고 운동을 한 것이고, 결국은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에 대한 뭐 평등운동, 인권운동 훨씬 더 먼저 시작됐고 자유가 훨씬 더 강화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의사당 내에서의 복장 규제는 굉장히 엄격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네, 위원님, 뭐, 정치인의 복장이 정치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영상이 아마 준비가 됐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설을 할 때, 그 민주당의 여성 의원 한 60명 넘게가 네. 흰 옷을 입고 참석을 했더라고요. 원래 이제 흰 옷의 의미는 미국 여성 참정권의 어떤 상징적인 옷입니다. 예. 미국이 사실은 뭐 민주화가 오래됐다고 하지만 여성 참정권을 준 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흰 옷을 입는 것은 여성의 참정권을 이제 어떤 면에서 강조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드레스 코드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여성에 대한 폄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이제 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보면 멜라니아 여사가 그날 또 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뭘 입었냐면 반짝이 옷에 까만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회에 원래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거는 이제 좀 그동안 입지 않았는데, 문제는 또 흰 옷에 대응해서 검은 옷에다가 반짝이 옷을 입고 와서 과연 이거 어떤 여성 운동에 대한 하나의 반대적 의미로 입은 게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아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저희 문재인 대통령도 네네. 지난 21대 국회 개원 연설 때 네. 사색 넥타이를 맞아요. 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이게 협치의 상징이다 이렇게 썼는데. 맞습니다. 전 맞다고 보고요. 예. 또 그렇게 이제 세심하게 골랐다, 이런 이제 후일담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난달에 이제 이 지각 개원이 있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했는데 넥타이가 패션의 정치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바탕은 남색인데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오렌지색, 이게 보면 지금 원내에 있는 4개 당이죠. 예. 여당, 민주당, 파란색, 핑크색, 분홍색은 통합당, 노란색은 정의당, 그리고 주황색이 국민의당이거든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없네. 지금 어떻게 돼서 이 4개의 당, 어쨌든 이제 주요 당들에 대한 이 칼라를 대통령이 세심하게 고르라고 지시했고, 예. 아마 의전 담당 행정관이
이 시장을 뒤져서 골라왔다. 네. 그래서 저는 저 사색 넥타이가 드물거든요. 예. 주문 제작한 게 아닌가. 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이야기들도 후일담으로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 의회 국회에서는 대부분 남성 의원들이 정장을 대체로 입는 게 정복처럼 되다 보니까 예. 패션의 정착은 뭘 보시면 되냐면 넥타이. 넥타이를 보시면 예.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여름엔 노타이도 많다. 예. 노타이는 또 무슨 뜻일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그러게요.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복장의 정치학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최영일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